국민TV 시사토크 맘마이스 여러분의 힘찬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맘마이스의 정영진이고요. 저는 최욱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오늘인가 언제죠? 그 MB를 확실하게 보내실 뭔가를 하신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뭡니까 도대체? 이게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네, 오늘의 하이라이트예요. 네, 오늘의 이것 때문에 야마예요. 모셨습니다. 건더기. 네, 스모킹 건. 자, 갑니다 이제. 네. BBK와 관련해서 네. MB의 범죄가 하나 있습니다. 직권남용죄인데요. 그것을 고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뭐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을 건데요. BBK의 그 관련된 피해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개미들. 소위 말하는 옵셔널 벤처스라는 회사의 투자자들이 있습니다. 네. 이 투자자들이 그 MB를 상대로 고발을 했습니다. 왜 고발을 했느냐? 이 투자자들은 김경준과 소송을 미국에서 하고 있었는데 이겼습니다. 뭐 이겼으면 이제 돈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김경준한테 돈을 받으면 되는 것인데. 네, 소액 투자자들이. 네, 맞습니다. 그런데 관련해서 다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스가 있죠. 네. 다스가 또 김경준이랑 미국에서 소송을 했습니다. 예. 투자금 반환해 달라. 140억 투자금 내놔라. 다스도 투자를 했으니까요. 맞습니다. 네. 다스는 소송에서 졌습니다. 옵셔널은 이겼고 다스는 졌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김경준이 가지고 있는 140억은 옵셔널로 오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소액 투자자들한테. 맞습니다. 네. 그런데 김경준이 이상하게 다스의 140억을 갖다 줍니다. 소송에 졌는데 네. 예, 그래서 이상하다. 그 과정을 봤더니 MB와 그리고 그 당시에 LA 총영사였던 김재수 씨, 네. 이분들이 개입을 해서 네. 비밀 합의를 통해서 김경준으로부터 돈을 받아냈다라는 것이 거의 사실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네. 여러 가지 정황들과 증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제 직권남용죄로 일단 범죄를 구성해서 고발을 했습니다. MB를요? 네, MB와 김재수 LA 총영사 둘을 고발을 했고 현재 고발인 조사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MB와 관련이 있는 관련 증거들, 자료들 그리고 미국 소송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상한 점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지금 검찰의 증거로 다 제출을 해놓은 상태이고 검찰에서도 열심히 수사를 해보겠다라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즘 논란이 되고 있는 다스 또는 뭐 BBK와 관련해 가지고 지금 고발한 게 이번이 최초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 실질적으로 고발을 할 수 있는 주체라고 볼 수 있는 피해자들이 고발한 것은 이것이 최초입니다. 오히려 다스와 BBK를 말하면 고발을 당했죠. 그래서 우리 정봉주 전 의원 이분도 갔다 오셨고 예, BBK를 건드리면 BBK를 건드린 사람이 다 구속되고 법정에 섰던 이상한 일들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원위치 시켜서 BBK를 법정에 세워야겠죠. 이제는. 그러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검찰에서는 이제 수사해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BBK와 관련됐던 그 검사들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지금 BBK 저희가 관련해서 고발을 한 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수사 1부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부장검사님이 그 BBK 관련 특검 예전 정호영 특검이 있었는데 그 특검에서 검사로 합류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큰일 났네. 네, 또. 어떻게 보면 BBK를 가장 잘 알고 있는 한 분이죠. 뭐 검찰 내부에 있는 분. 그래서 BBK를 잘 아는 건 좋은데 잘 수사를 하실 수 있을지에 대한 의지. 이거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모르겠는 게 아니라 그 수사를 할 수가 없는 게 자기 부정이 되잖아요. 제대로 수사를 해버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검에서 사실상 덮었거든요. 덮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여전히 의구심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분위기, 현 정부 분위기에서 검찰이 의지만 가지면 또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정황들이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드러났고 공개됐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증거나 정황들이 희시했거든요. 그걸 얘기하면 구속되니까 누가 얘기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이랑 검찰 수사의 어떤 상황들은 상당히 많이 달라졌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도 쉽지 않네. 아까 그 특검보가 한 명이 있네 거기에. 그러니까 MB와의 연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MB가 그 직권남용을 했다는 그 뭔가 뭐 서류라든지 뭐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사실 네. 그렇게 뭐 드러나기가 쉽지 않을 것 청와대 서류 있죠? 쉽지 않은데요. 청와대 다스에서 청와대로 보낸 문건들 이런 것들이 다스에서 좀- 청와대로 보낸 문건이 있어요? 네, 이상하죠. 아싸 있어 형. 다 됐어. 좀만 기다려. 아니, 다스에서 왜 청와대로 문건을 보내? 이 다스가 참 신기한 회사예요. 네. 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계속 나오고 네네네. 있는데 결국에는 MB가 소유주지 않고서야 어떻게 다스가 저렇게 굴러갈까라는 그렇죠.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네. 그 다스가 지금 김경준으로부터 140억 소송에 졌는데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거는 MB 회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아니 김경준이 다스가 뭐가 이쁘다고 그 회사에 돈을 왜 줍니까? 뒤에 MB가 있으니까 주는 거 아닐까요? 네네네. 그리고 그런 정황들이 다스가 왜 일반 기업이 자기 미국에서 소송하는데 왜 청와대에 보고를 합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BBK의 그 소액 투자자들 네. 이분들이 소송을 그 제기했고 그래서 검찰이 수사에 나서게 되면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로 드러나게 되면은 그동안 나는 실소유주가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던 MB 뭐 거짓말한 게 드러나고요. 또 그간에 BBK 실소유주도 아니고 다스의 실소유주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던 MB의 이야기가 근본적으로 탄핵되면서 그것만으로도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로 드러나는 것만으로도 MB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까? 그거는 힘들지 않을까요? 네, 다스의 실소유주가 MB다라는 팩트 하나만 가지고 MB가 감옥에 가기는 어렵습니다. 그거 자체가 이제 범죄가 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하니까요. 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제 불법들이 저질러졌거든요. 예를 네. 들어 다스를 설립한 비용은 MB가 명의신탁한 도곡동 땅을 판매한 돈이었다. 뭐 이런 지금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는데 예. 그게 맞다라고 하면은 부동산 등기 실권리자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바로 생기는 것이죠. 물론 이제 공소시효는 지났겠지만 그리고 우리가 범죄라는 것이 참 밝히기 어렵습니다. 특히 직권남용 이런 거는 옛날에 저희 공부할 때는 교과서에서나 보던 범죄이지 중요한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직권남용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범죄를 엮기가 매우 어렵거든요. 범죄를 엮기 제일 좋은 게 돈입니다. 돈이 엮여 있으면 그게 바로 범죄를 엮이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당장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고 뭐 자산을 그 빼돌리는 과정에서 배임, 횡령 그리고 사기죄 이런 것들이 마구잡이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의 흐름이 하나 포착이 되면 MB가 법정에 서는 것은 시간 문제다. 특히 다스와 관련해서 실소유주가 MB다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이후의 문제들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쉬운 문제, 일사천리로 쫙 이어져 나갈 수 있다. 그러면 그 소액 투자자들이 이제 승소하게 되면은 그 140억 원은 최소한 토해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가능하고 현재 미국 재판에서는 역시 이 옵셔널에서 계속 승리하고 있습니다. 승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시 소액 투자자한테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는 열리는 것이죠. 겁니까? 네네. 근데 다행이다. 그 소액 투자자들의 소송은 김경준을 상대로 한 걸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김경준한테 받아내야 되는 거지. 네. 김경준이 다스를 줬다고 해서 다스 돈을 다시 뺏어서 이렇게 소액 투자자들이 받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 이제 법 기술적으로는 복잡한데요. 네네. 실제로는 가능합니다. 다시 돌려주고 김경준으로부터 다스가 돈을 받은 게 권리가 없으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을 해주게 돼 있거든요. 부당이득 반환을 해주고 이제 소액 투자자들은 반환받은 돈에서 다시 이제 회수를 해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 지금 미국 검찰이 MB 계좌도 뒤지고 있고 뒤지다가 결국 홍석현 씨 계좌도 발견했고 이 수사는 어떤 수사고 그것도 역시 MB 구속의 어떤 그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는 건지. MB의 저수지, MB의 비자금을 따라가다 보면 반드시 미국이 등장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저수지의 한 흐름을 가는 길목에
미국 수사 당국의 수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다스 지금 140억 다스 140억과 관련해서 아직 저희가 뭐 언론에 제대로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저희가 고소를 하면서 고발을 하면서 포착한 정황 하나가 미국 연방 검사의 태도였습니다. 미국 연방 검사가 매우 이상한 태도를 보여가면서 이 140억을 다스가 받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을 줍니다. 그런데 그 미 연방 검사가 왜 저랬을까 하고 봤더니 이분이 한국인 출신이죠. 피는 우리, 피는 검은 우리 쪽 머리 외국인. 한국계 맞습니다. 네네. 검은 머리 외국인 한국계인데 미국 시민권자로서 미 연방 검찰이 됐던 분입니다. 네. 그분이 매우 이상한 행동들을 합니다. 그 옵셔널에서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니까 야 니네 변호사 잘하는데 왜 바꾸냐 막 이런 뭐 이메일도 보내고 굉장히 좀 상식과 맞지 않는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하는 우리나라 검사가 예를 들어 저쪽 변호사가 지금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 변호사 잘하는데 왜 바꿉니까? 라고 이메일 안 보내거든요. 네. 근데 미 연방 검사는 갑자기 이메일을 보냅니다. 그 변호사 잘하는데 왜 바꿉니까? 근데 그 변호사는 다스 측 변호사였거든요. 특이하게 이 사건이 처음에 다스와 이 소액 주주들이 하나의 공동 대응 협약을 맺어서 하나의 변호사를 선임해서 갔습니다. 소액 주주들이 속았죠. 김백준 씨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속였습니다. 우리 같이 대응하면 정보 공유해서 김경준한테 이길 수 있으니까 같이 하자. 속였죠. 그래놓고 비용은 이쪽 소액 주주들이 다 되게 만드는 이런 구조로 끌고 갔던 겁니다. 뒤늦게 이제 이분들이 깨닫고 변호사를 바꾸려고 하니까 갑자기 연방 검찰이 야 변호사 잘하는데 왜 바꿔? 이런 이메일을 보낸 겁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을 한 건데 과연 이 연방 검찰, 미 연방 검찰을 누가 움직였을까? 네. 이거 그거 알려주세요. 네,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되지 않습니까? 누구일지? 누구죠? 미 연방 검찰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의 누구라고밖에 볼 수 없겠죠. 네, 그 중간에 김재수라는 총영사관이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그래서 미 연방 검사를 움직일 수 어떻게 있을까요? 움직이죠? 그런 그게 커넥션, 여기서- 그런 네. 커넥션은 사실은 우리 정부에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검찰에 이런 정황들을 제보를 하고 수사를 요청을 하고는 있지만 미 연방 검찰을 우리나라 검사가 수사를 할 수는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그런데 그게 이제 미국에서 MB와 관련된 수사들이 이루어지면서 하나의 흐름에서 이 부분까지 확인이 되고 밝혀진다라고 하면 더할 나위 없이 좋다. 이거를 우리 또 김용민 변호사가 해낼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꼭 반드시 네. 성공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거 이제 성공하시고 다음에 이제 총선 준비하십니까? 어떻게 됩니까? 변호사도 하기 힘든데 뭘 어떻게 총선까지 하라고 하십니까 지금? 그런 질문 자체가 지금 네.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만든 다음에. 이거 천천히 가야지. 일단은 잡고 나서.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유명한 최동욱 전 검찰총장이랑 네네. 무슨 또 일을 벌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MB 블랙리스트 문화예술계 MB 블랙리스트가 얼마 전에 나왔지 않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이제 문성근, 김여진 이 두 분의 합성 사진 네. 많이 보셨을 것이고 뭐 김미화 씨, 김규리 씨, 그리고 김재동 씨, 이하늘 씨 뭐 이런 분들 그리고 영화계의 많은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MB의 국정원이 블랙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자분들이 그때는 몰랐는데 그때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 안 풀릴까 안 될까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저거였다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MB와 그 원세훈 국정원장 이런 사람들을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하는 그 변호인단에 최동욱 전 검찰총장께서 같이 이제 변호인단에 합류해 주셨고 현재 같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생뚱맞게 김은국 씨도 넣어주시죠. 네. 대단히 애매하고 이상하게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리스트엔 없지만 피해를 당하신 분이죠. 네네네. 화이트 리스트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뭐 여러 사건들을 이렇게 정말 굵직굵직한 사건들 다 하신 것 같고 이분이 다 하셨어. 네, 그리고 또 그렇게 하신 거에 있어서 저희가 믿음이 굉장히 갑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신뢰가 가고. 그건 못했다 오늘. 뭐. 그죠 국정원 그 정치호 변호사. 네 맞습니다. 그거는 우리들이 그냥 생각할 때도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어떻게 좀 전문가로 보실 때는 이상한 점들이 많이 있긴 하죠. 네 일단 저희는 자살이 아닐 것 같다라는 것에 매우 큰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네.
큰 게 몇 가지 의혹들이 있는데 그 중에 큰 게 이분이 스스로 번개탄을 피워서 사망했다라고 하는 현장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발견된 현장이. 뭘 봐서 그렇죠?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하면 네. 굉장히 고통의 몸부림을 칩니다. 매우 힘든 자살 중에 하나가 번개탄입니다. 그렇죠. 그 놀이기구를 타는 것보다 훨씬 심한 어지럼증을 계속 겪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요. 그래서 번개탄으로 자살을 시도하다가 힘들어서 도망치고 탈출한 사람들도 뭐 최근에 언론 보도가 나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사망한 차량에서 보면 바로 옆에 이렇게 소주병에 소주를 딴 채로 소주가 가득 찬 소주가 이렇게 옆에 놓여 있거든요. 문만 세게 열고 닫아도 소주가 탁 넘어질 정도인데 그게 너무 온전히 있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흔적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번개탄을 태워서 사망을 했는데 번개탄 비닐을 까서 번개탄만 태운 것으로 이렇게 현장은 보존이 돼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손에 번개탄이 묻어야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손에 번개탄 묻은 흔적이 현재까지는 안 보이고 그리고 부검 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전혀 감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족들이 손에 번개탄 흔적이 있는지부터 확인해 달라라고 저희가 지금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분이 사망하면서 그 부검 결과를 보니까 혈중 칼륨 농도가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칼륨 농도. 네, 칼륨이라는 게 K 네, 원소교 맞습니다. K입니다. 아니 화학과 나왔거든요. 네. 그건 칼슘 아닙니까? 그 CA. 칼륨, 예. 칼륨. 바뀌었나? 예. 예. 뭘 칼륨 의미하는 농도가 거예요? 높으면 네. 심정지가 오거든요. 네, 그래서 안락사 시킬 때 칼륨 주사를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칼륨 농도가 한 7 정도가 넘으면 고칼륨증이다라고 해서 위험 수치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분은 15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고칼륨의 2배 정도가 2배 이상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 칼륨 수치는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이죠. 그리고 휴대폰이 2개가 사라졌고 네. 늘 휴대폰 사라지지 않습니까? 네. 그 박용철 씨 사망 사건에서도 휴대폰이 사라졌고 이 사건도 휴대폰이 사라졌고 이상합니다. 아니 근데 이런 일들이 뭐 지난 정부는 그렇다 치더라도 촛불혁명으로 세워진 정부 아래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이거 어떻게 음모론적으로 바라봐도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저기 뭐 말 그대로 그냥 경찰 발표를 믿는 게 나은 겁니까? 저 질문에 이제 저도 덧붙이자면 국정원장이 또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네, 일단 범인이 있다면 국정원일지 아직 잘 모르겠고요. 네. 의심은 해볼 수 있지만요. 네. 왜 우리 한간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만 바뀌었고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 그게 사실은 여전히 유효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촛불혁명을 통해서 바꿨는데 정말 대통령, 지금 국정원을 치면 국정원장만 바뀌었고 그 밑에서 일을 했던 사람들은 아직 바뀌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그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에서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소위 말해 검찰 개혁을 하는 뭐 여러 가지 그 제도 개선을 내고 있는데 저도 검찰 개혁을 하는 연구를 하면서 얘기를 해보면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개혁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정원도 만만치 않고요. 경찰 만만치 않습니다. 권력기관들이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한 이 저항들이 만만치 않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만 바뀌었다, 대통령만 바뀌었다라는 말이 여전히 유효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 그런 상황이라면은 여전히 과거의 어떤 적폐들, 과거의 악습들 이런 것들을 여전히 반복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야, 이분은 진짜 네. 대한민국의 가장 굵직굵직한 사건에 다 연루가 돼 있습니다. 네. 만약에 누군가가 정말 그 이제 자살을 위장하려 이렇게 했다고 하면 그 사람도 참 간도 크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이 세상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어마어마한 범행을 저질렀다면 사실 정치호 변호사는 자살 동기가 굉장히 희박하고 약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 번개탄 산 어디 가게 이런 것도 전혀 아직 안 나왔죠. 네, 현재까지 번개탄 구입처도 확인이 안 네.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본인이 샀다면 뭐 근처 어딘가에서 분명히 사셨을 텐데 네, 네.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네. 국정원 어떤 창고에 번개탄 한 몇백 개 있는 거 아니야?
국정원 전용 번개탄. 무서워 죽겠어. 특수활동비로 번개탄을 구입했다라는. 알겠습니다. 야, 이분 진짜 소중한 우리의 자산입니다. 네, 꼭 오래 살아 계셔야 돼요. 네. 번개탄 안 살 거죠, 솔직히. 저는 번개탄도 싫고요. 네. 트럭 옆에도 가는 것도 싫고요. 요즘에는. 버스도 잘 피해 다니고요. 그러고 있습니다. 절대 죽을 의도 네. 없으시고. 네, 보험도 가입해놨으니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주진우 기자 이상으로 우리의 소중한 자산이 아닌가 싶어요. 주진우보다 훨씬 더 소중하지. 아닌가? 너무 과찬이. 아이고. 맞습니다. 네, 하여튼 앞으로도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또 우리 국민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법 테두리 안에서 열심히 뛰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부탁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큰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민 변호사였습니다. 수임료 인상.